자, 어떻게 해보자고. 할 건 또 해야지. 질문 좀. 자, 아까 그 질문. 아까 그 말씀하시는 것 중에 두카가 사성제, 성스러운 진리잖아요. 근데 부처님 법을 들어보면은 진리라고 얘기한 건 두카뿐이 없어요. 밑바나도 진리라고는 얘기 안 했고 빠라마타라고는 말씀하셨는데 두카도 빠라마타입니까? 아니면은 그리고 또 제가 어디서 또 읽은 게 행복은 만냐티다. 실체하지 않는다. 오직 두카만이 실체한다라는 걸 읽은 것 같고 그런 게 의문이 드네요. 왜 두카만 진리라고 하셨는지. 밑바나도 있고. 좀 기쁘면은 이제 사라도 오시면 한번 물어보고요. 한마디로 부처님의 말씀은 이렇게도 얘기해 줄 수 있어요. 그냥 두카를 얘기하신 건 맞아요. 그냥. 근데 그것이 두카가 이제 그 지혜의 레벨에 따라서 이제 그 이해하는 정도가 다르죠. 아까는 이제 두카는 사성제 진리로서 이해를 하게 되는 것이 이제 그 단마로 보는 게 이제 지혜인데요. 그 사이드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걸 하나 제가 포착을 했는데 원하고 바라고 기대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 두카의 진면목이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일어나는 것을 빠라마타로 볼 때 이제 두카를 알 수 있어요. 저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싶네요. 일어나는 것이 단지 그냥 일어나는 것도 참 많은 그 지혜 레벨이 따르겠죠? 지혜 정도에 따라서 다르겠죠? 일어나는 것을 두카로 볼 때. 근데 많은 방문해도 안 되는 사람은 안 돼요. 일어나는 것이 일어나는 것을 진정으로 두카로 볼 때 이제 여기 빠라마타, 두카 빠라마타로 됩니다. 빠라마타는 뭡니까? 모양도 없고 색깔도 없고 형체도 없는 것이 빠라마타이기 때문에 거기에 뭐 원하고 바라고 기대하고 그런 거랑 상관이 없죠. 집착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이파사나 지혜는 빠라마타를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보통은 아니죠. 그런 것들은 다 지금 지혜로서 이해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 깊이를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 처음에는 뭐 저도 이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사회들한테. 부처님께서는 위파사나 지혜에 관해서 도화가를 얻는다 뭐 이렇게도 하신다고. 위파사나 지혜는 빠라마타를 대상으로 한다. 아나한의 도화 지혜는 니파나를 대상으로 한다. 이런 말씀 많이 하셨거든요. 들을 때는 뭐 그렇잖아요. 그냥. 그리고 그게 어쨌든 그게 좋은 말이고 높은 말이다라는 것은 알지만 이해되는 것은 없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통찰 수행에서 이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 깊이를 자꾸 더해가고 사실은 이 통찰 수행은 거기에 그 성의삭과가 가는 길이에요. 성의삭과의 과정이에요. 수다원, 사다원, 아나가미, 그다음에 아나한 그 과정이거든요. 그렇다면 이해가 될 수 있죠. 그렇다면 아나한의 도과를 체득하는 그런 길은 분명하다. 아나하는 걸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그냥 생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통찰 체험을 해야 이해할 수 있고요. 뭔가 체험했다고 또 바로 그게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이제 법의 조사에서 이해가 돼야 돼요. 근데 그것이 기간이 길고, 왜냐면 막 각종 단말을 다 꽤 맞추고 막 이렇게 좀 이렇게 조합을 하고, 그게 그거 자체가 원인 결과 조건인데요. 그런 것이 맞아야 이제 그런 것들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아하 하고 이해하는데, 그게 이제 또 그렇게 아하 한 것이 또 오래 가가지고 또 아하 하면은 더 깊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단말 이제 독화라고 하면 독화에 대해서 더 깊어지게 이해가 된 거고요. 안 했잖아면 안 했자에 대해서 더 깊어지게 이해가 된 거고요. 안 했다면 안 했다에 대해서 더 깊어지게 이해가 되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나는 그 깊이의 끝말이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알아야 돼야만이 끝난다고 그러는데, 그 깊이의 정도는 분명하다고 그러거든요. 그 레벨만 있다고 그러거든요. 정도가, 깊이만. 이해의 깊이만. 그러니까 알아야라도 다 이렇게 이해의 깊이는 다르다고 그래요. 지혜의 정도는 다르다고 그래요. 벽지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요? 벽지물과 아란의 관계는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벽지물은 부처이기 때문에 아라는 부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아란이 될 수 있고요. 벽지물은 부처이기 때문에 스스로 홀로 깨닫기는 하는데 가르치지는 못하고. 비슷합니다만 벽지물은 부처라고요. 부자가 들어갔으면 부처라고 보이지 않아요? 되지 않겠습니까? 혼자 깨달은 사람, 네, 완전 깨닫. 그걸 벽지물이라고 그러고요. 아, 아라도 이게 부처님도 아란이에요. 네, 부처님도 아란인데 아란들은 부처님의 말씀, 부처님의 티칭이 부처님의 티칭이 있고 본인의 통찰체험이 있고, 그렇게 해서 그 성의사과를 다 거쳐가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이 길이 성의사과의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선정만 자꾸 선정의 깊이 선정에서 그럴 필요 없어요. 이거는 지혜가 나는 길이기 때문에 넓게 보면은 성의사과는 도가 다 지혜이거든요. 그 깊이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수다원보다는 사다원보다는 아나감보다는 아란, 이렇게 그 깊이를 정도를 깊이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경지라고 한국에서 말하는 경지라고 하잖아요. 그 얘기를 하지만. 이게 이미 지혜는 그 선정엔 이미 그 덩어리예요. 그러니까 따로 선정은 그 필요 없고, 통찰 체험에 관한 그 통찰지가 나서 통찰지를 또 잘 길러내고 더 성숙시키면은 이제 수다원에서 사담에서 아나감에서 아라, 이렇게 성장해 가는 그런 과정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 수다원에서 아라는 그렇게는 못 가겠죠. 그렇지 않겠죠? 뛰어넘지는 안 되겠죠. 어쨌든 아라에 들려면 그 밑에 그 과정들을 그 조건을 다 갖춰내야 된다는 얘기죠. 원인 조건. 그런 얘기겠죠. 근데 그게 이제 통찰하는데 그 대상이 달라요. 아라는 몇 가지를 해결하는 거죠? 5가지죠. 있잖아요. 유색에 대한 그 관념, 무색에 대한 그런 거. 여기까지 다 지금 그 다음에 아만, 그 다음에 등등, 도거, 그 다음에 무명.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나가미는 이제 탐진이죠. 탐진. 그 다음에 사다음은 탐진을 약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수다음은 그 계급치견, 유신경, 의심. 그런 것들. 그렇게. 그러니까 아란에서는 아주 깊이 박혀 있는 그런 번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혜가 더 세야만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번뇌들을 대상으로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나강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수다원, 사담, 아나강의에서 대상으로 하는 것은 다 이제 벗어났죠. 그때 이해했다면서 벗어났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5가지를 대상으로 해서 다 벗어나버린. 이 대상이 다르죠. 예. 보통 사람들과 수행하는 사람들도 멋이 다르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요. 예, 그것을 말하자면 거친 거에서부터 미세한 거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을 관찰하든 마음을 관찰하든 무엇이 달라요? 대상이 다르고 거친 거에서부터 미세한 것이 다르겠죠? 그렇다고요. 마음은 모양도 없고 색깔도 없고 형식도 없는데 몸은 있잖아요. 이치가 있고 방향이 있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마음 까야를 몸을 보면은 한 대상만 보면은 집중이 들어가고 집중이 안 들어가게 해서 미세한 걸 대상으로 해서 통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마음을 대상으로 한다는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것이 법을 대상으로 하면 지혜가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나머지 것들 다 벗어났다 이렇게 할 수 있죠. 신수심을 벗어나서 그 법이 대상이다 하면 그 벗어났다는 것도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어요. 법이 대상일 때는 그 신수심법이 다 그 안에서 다 대상으로 자리 잡는 거 이렇게도 될 수 있습니다. Understand? 그러니까 우리가 대학생이 됐다 그러면은 이미 초등학생 때부터 고등학교까지 이제 지나왔잖아요. 그것이 없어진 게 아니라 그 안에 있잖아요. 예? 그런 것이 벗어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우리 상가 휴일 때 그런 얘기가 좀 나왔었습니다. 어떤 스님인데 테라다 스님은 아니고요. 왜 스님들에게는 227개는 있는데 왜 5개가 없습니까? 이렇게 해요. 아니면 8개나 10개, 10개는 사마네라가 지키고 있죠. 수지하고 있죠, 상이가. 근데 그 사람들에게도 있는데 왜 그러면은 비구 스님은 227개인데 그 10개나 그 5개 그런 것들이 그 안에 안 들어가 있습니까? 이런 얘기예요. 왜 안 들어가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 양반이 참 잘 파악을 했죠. 그렇죠?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나요? 227개는 그게 없거든요, 사실. 다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개율이라 그러잖아요. 네? 개율. 개율. 네, 근데 개율 때 개자는 뭐 우리가 아는 5개, 8개 뭐. 아니 그래서 이제 그러는데 진용 스님이 말씀하시기를 삼장서 스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미 그걸 벗어났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벗어났기 때문에 그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만 말씀하시는데 이 양반이 이해를 못하는 거야. 질문하는 양반이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선형적인 사고랄까 공간성을 볼 줄 모르면은 참 힘들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프랙티스는 늘 공간성을 선형적인 사고를 공간성을 바꾸거든요. 비선형적인 사고를 늘 바꾸는 게 사띠거든요. 지혜고 지혜의 성질은 공간성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간성이라는 것은 방향, 위치 없고 앞뒤 좌 상황 이게 없는 거거든요. 이게 뒤도 보고 앞으로 보고 다 볼 수 있는 게 공간성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이 얘기예요. 벗어났다라는 것은 이미 그거는 이미 과정이 다 배웠다. 예를 들면 쉽게 말하면 우리가 대학교의 커리큘럼이 고등학교 커리큘럼 있습니까? 초등학교 커리큘럼 있습니까? 커리큘럼 볼 때 없잖아. 없지만은 지금 다 배웠잖아. 그리고 그 과정을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따로 거기다가 227개에다가 초, 중, 고를 커리큘럼 넣을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렇게 하면 빨리 알아들 텐데 이제 알아듣죠? 그것이 벗어났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벗어났다는 인사이드, 안고 품었다, within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법계에서는요 좌우 상황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양쪽을 다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받아들임은 지난번에 본문에 했죠? 받아들임 뭐라고요?
아니면 놓아버리면 뭐라고요? 놓아버리면 받아들이는 것이다. 받아들이면 놓아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사띠가 그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내가 이런 얘기를 초창기 했었는데 대상을 알아채는데 물러난다. 잘 보십시오, 사띠. 그렇게 사띠 만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언어로만 단어로만 보는데 소리가 났어. 아니면 어떤 대상을 봤어. 봤는데 물러나요. 물러나는 거 못 느꼈어요? 이게 보는 마음하고 아는 마음을 이해한 사람들은 좀 느낄 수 있는데 보는 마음을 때는 뭐라고요? 힘이 좀 들어간다고 그랬죠? 네. 우리 바라보리님도 그 얘기 했는데 아는 마음을 때는 힘이 안 들어간다고 그랬죠? 네. 아는 마음에는 그 뒤로 물러나는 거고요. 보는 마음은 앞으로 가는 거고 그렇습니다.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사티는 두 가지가 다 들어있습니다. 보고 알고가 다 같이 있습니다. 알아채는데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이런 건 설명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파라마타를 설명하기로는 참 힘들다고 그랬어요. 이게 사티 그 자체는 좋은 마음이에요. 천번 만번을 해도 그건 좋은 마음이고요. 선한 마음이고요. 그것이 지혜나는 일이기 때문에 마음작용이기 때문에 쇼윈 사회도에 워칭 마인드, 노잉 마인드 있죠. 보는 마음, 아는 마음 그것도 다 그냥 하나로 그냥 사띠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을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사띠는 더블 클릭이다. 보는 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다. 보고 알고까지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사 때문에 마음작용을 두 번을 한다. 그에 대한 유대성, 가치성, 대단하다. 이런 얘기 많이 했죠. 그렇다고 또 사회도 오실 때 사회도한테 사띠는 더블 클릭입니다. 그런 거 질문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과 나와의 어떤 그 표현의 전달의 그런 방식이지. 그렇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알면은 아는 마음을 알면은 이미 그 안에 뭐가 들어가 있다? 대상은 이미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는 마음이 이미 들어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는 것이 그렇게 위대합니다. 또 그러니까 아는 것을 안다고 하는 것은 더 위대하죠. 그 이치를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아는 마음을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왜 그것이 가치 있고 위대한가? 왜가 항상 법의 조사를 이끌어냅니다. 그리고 어떻게? 왜를 알려면 어떻게를 알아야 되겠죠? 이미 그것이 원인이고 조건을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왜 그럴까? 이게 지금 말은 간단하지만 이거 보통이 아니에요. 보는데 뒤로 물러난다. 떨어진다. 이건 보통이 아니거든요. 이게 보는데 떨어진다고 할 때는 정말로 집착할 수가 없죠. 이게 싹 뜨는데 이미 떨어졌어. 뒤로 물러났어. 떨어졌어. 어떻게 집중을 해? 어디에다 집중을 하란 말이야? 보면 볼수록 자꾸 떨어지는데 뒤로 가는데 아까 발뒤꿈치를 뒤로 놓고 돌려라. 뒤로 놓고 걸어가라. 그런 거 똑같은데 어디다 집중을 해? 집중할 것이 뭐 있나? 응? 그러니까 사띠는 집중하면 싫어한다고 그랬죠. 내가 이런 부분 많이 했잖아요. 트러블이 생긴다. 싫어한다. 단지 힐끗힐끗 터치하듯이 아는 것이 사띠에겐 좋다. 이게 집중하지 말라. 이런 얘기 있잖아요. 사띠는 원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바라는 마음으로 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필레사를 가지고 하는 거는 사띠는 아예 그건 안 돼요. 그러니까 집중하는 것이 바로 원하는 마음으로 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겠죠. 이제 그 뒤집어서 보니까. 그걸 사띠라고는 말할 수 없다 이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는
집중력을 길러놓고 쓸데없이 계속 한 대에서만 몰입해가지고 집중력을 길러놓고 그 위파사나를 돌린다. 어떻게 돌리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그런 얘기 많이 들었죠. 집중력을 사마타를 해서 집중력을 기른 다음에 위파사나를 돌린다. 어떻게 돌리냐는 거냐고요. 내놔라는 얘기예요. 어떻게를. 왜 말로만 해? 말로 했으면 책임질 수 있는 그런 그 근거를 대야지. 안 그래요? 저희 스승님의 법은요. 말만 갖고는 안 돼요. 그건 본전도 못 찾아요. 반드시 거기는 근거가 있어야 되고요. 그 방법이 있어야 되고요. 그 원인이 있어야 되고. 그 잡고 있던 하나의 대상을 일단은 놔야지. 그게 어떻게 놓냐고. 놓는 것이 뭐냐고. 마음으로 그냥 선택의 상으로 놓는다 해서 놔지는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얘기 엄청 많이 하잖아요. 사띠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요. 사띠를 보는 것이란 말이야. 아까 사띠를 보면 뭘로 달라진다, 뭘로 바뀌어진다고 그랬죠? 아는 마음. 그럼 아는 마음은 이미 대상은 들어있고, 사띠오면 뒤로 물러나니까. 뒤로 물러나는 것이 뭐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것이 크면 놓아진다. 뒤로 물러나서 떨어졌다는 것이 그것이 커지면 놓아버림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알아차릴 때 이렇게 대상으로 가는 것은 뭡니까? 알아차릴 때 알아차리는데 떨어진다 할 때 알아차리는 때 할 때는 이것이 받아들임이에요. 이게 야를 집착하고서 가는 것이 아니고 대단하죠. 그게 받아들이면 벌써 인정하는 마음이죠. 이게 긍정적인 마인드라는 말이에요. 그것도 집착하는 건 다르죠? 탐진치료 로바도사모아 말하면 원하고 바라고 기대하는 것도 틀리죠. 받아들임하고. 그 아까 그 대상 어떻게 놓아버리냐? 어떻게 놓느냐? 어떻게 놓느냐? 대상을 아는 마음 쪽으로 돌리면 오케이 그렇게 얘기하라 이 말이요. 저 바람불님처럼 얘기하던가. 맞아 그건 더 세네. 그 대상을 아는 마음대로 돌렸다고 하면은 보는 쪽이 뭐예요? 대상이 아는 마음이면 보는 쪽은 뭐야? 근데 알아차리는 쪽은 뭐야 또? 알아차릴 좀 또? 지켜보는 마음. 그래 지켜보는 마음이면 더 좋고 아는 마음이란 말이야. 그럼 지켜보는 마음은 더 좋아. 지켜보는 마음이 어떻게 해서 지켜보는 마음이야? 뭐 그 성질이 뭐야? 지켜보는 마음의 성질. 홍주는 반응하지 않던데요. 그러니까 뭐냐고. 반응하지 않는 마음이니까 답은 다 나왔어. 반응하지 않는 마음이니까 어떤 마음이겠어요? 일단은 번뇌가 없죠? 번뇌는 마음이 그럼 뭐예요? 오케이 우백가야. 우백가라고. 보는 마음 중에 우백가로서 보라는 것이 지금 지켜보는 마음이고 그게 지혜요. 그러니까 싹들어 보면 우백가 하나 계속 그것이 처음에는 아는 마음이고 그 다음에 지켜보는 마음이고 그 다음에 지혜고 그래. 자꾸 성장해서 이렇게 위대하다 이 말이에요. 이런 방법 그런 과정을 얘기하라 이 말이에요. 그냥 놓아버리고 뭐 돌리고 막 그러지 말라 이 말이에요. 우리 그 사회도한테는 그거 그 똥값도 못 쳐줘. 그거는 여도 못 받고 보니까 말도 꺼내지도 마라. 내가 충분히 이해가 된 상태에서 이게 사실대로 정직하게 수행하는 게 제일 좋아요. 왜? 사마타를 먼저 수행을 해서 사마타를 해가지고 그냥 집중력을 기른 다음에 윗바사를 돌린다. 말만 그 이치를 내놓으라 이 말이에요. 화이, 하우, 원인 내놓으라 이 말이에요. 응? 나 같으면 그거는 이렇게 얘기해주고 싶어요. 첫 번째, 실제와 이론은 다르다. 집중력을 10년 길렀어. 사마타 해가지고 10년쯤 가면 이파사나 절대 못 돌려요. 1년도 힘들어요. 처음부터 아예
올바른 마음가짐으로 견해를 바르게 하고 생각을 바르게 해서 바른 싹뒤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스님 근데 그 스승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있어도 업 때문에 그쪽으로 접근이 안 되거나 만나지 못하거나 뭐 그럴 수도 있고 내 업이 또 강해서 말을 안 듣거나 내 고집이 강해서 뭐 그 단말을 안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거나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또는 신심 믿음이 부족해서 믿지를 않으려고 하거나 여러 가지 조건이 있죠. 못 만나서 그런 게 아니라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자기가 업이 그러는데 뭐 내가 여기서 이것이 틀림없이 부처님 법이다 라고 해도 믿는 사람 과연 몇 명이나 될까? 내가 아마 이 신명처 법문을 지금 굉장히 오래 했죠? 여기 거쳐간 사람도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 수행을 다 믿고 끝까지 가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죠? 영범이 나 만난 때 벌써 몇 년이요. 그때만 보더라도 그렇잖아. 나하고 하면 상관이 없어요. 사사나 스님은 내가 할 일만 하면 돼요. 이 법에 대해서 바르게만 전해주면 된다고. 내가 이 법이 틀림없이 부처님 법이라고 아무리 일치고 광고를 해도 못 받아들이고 못 믿는 사람들도 많고 그 법 좋다 하는 사람도 있고 있지만 또 오래 하지 않고 그냥 중간에 끝나는 사람도 있고 또 다른 쪽으로 돌리는 사람도 있고 기웃거리는 사람도 있고 별천지 다 많아. 그걸 어떻게 해. 그리고 두 번째 이름과 실제는 다르다. 뭐야 누가 지동설님 많은 사람이 누구죠? 갈릴레오? 뭐 지렛대만 있으면 지구라도 들어올리겠다. 지렛대 있으면 지구를 들어올릴 수 있나요? 그런 이치나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처음부터 바른 정보에 의해서 바르게 수행하는 것이 가장 낫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게 그때과 같이 그런 조건이나 뭐 여러 가지 막 이런 것이 안 닿으면은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사마타를 하면은 완전히 마음을 고착시키는, 고정시키는 그런 수행인데, 그래 수련이 나는 수행이라고 뭐 수련인데 그것이 어떻게 해서 뒤로 물러나게 하는 것이 되냐고. 앞으로 가서 딱 밀어붙어 버렸는데 뒤로 물러나는 일은 그게 하루아침에 돼? 1년 했으면 2년 해야 뒤로 물러날까? 떨어지는 쪽으로? 고정시켜놨다. 보는 마음을 갖다 여기다 고정시켜놨는데 빠냐떼다가 보는 순간에 다 빠냐떼요. 보는 마음이 다 빠냐떼라고. 뒤로 못 물러나는데 이게 떨어지는 것이 물러나는 거란 말이야. 빠냐떼서 떨어지는 것이 뭐에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뭐 빠냐떼에서 떨어지는 거란 말이야. 보는 마음 쪽에 빠냐떼요. 이 대상으로 상관없고 이게 빠져들 대상으로 것이 뭐죠? 탐진치죠. 탐진이죠. 번뇌잖아요. 번뇌를 떨어뜨린다 이 말이에요. 이게 내려놓는 것이 뭐예요? 결국 뭘 내려놔요? 번뇌로 집착하는 마음을 내려놓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무엇이든 다 내려놓는 게 아니라 잘못된 견해, 잘못된 생각 이런 것도 이제 되겠지만 그런 것들을 바로 잡는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개념은 개념을 대상으로 할 땐 집착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건가요? 왜냐면 개념은 그걸로서 만들었기 때문에 생각 하나로 보는 마음이 개념을 만들어요. 그럼 개념은 어떻게 생기느냐는 거예요. 그것도 알아야 되겠죠? 생각을 하면 자꾸 개념이 생겨요. 관념이 생겨요. 이게 알아차림이 없거나 사띠가 없거나 지혜가 없으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게 사띠나 지혜는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아는 마음은 바로 개념 뒤에서 개념을 잡고 대상으로 알아차리고 한다는 얘기예요.
그 대개념이 개념으로 더 이상 못 가게. understand? 그런 역할이 사티라는 얘기. 지혜고, 아는 마음이고 지혜고, 지켜본 마음이고 다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티라는 게 그렇게 유대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개념을 부정하거나 없애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는 것이죠. 이제. 그리고 자기 자신의 존재성이라는 건 나라는 것도 이해를 하게 돼요. 그러면 역으로 말하면 개념의 어떤 에너지원이 집착인 건가요? 집착이 있기 때문에 개념화되는 건가요? 뭐 다 연관성이 있어요. 근데 그 에너지도 보는 거에 지혜에 따라서 다 다르게 보거든요. 집착의 힘이냐 또는 그 집착이 없을 때는 그 에너지가 집착의 힘이냐 아니면 그 에너지가 지혜의 힘이냐 이런 것도 있고요. 에너지라고만 할 때는 뒤에서 그 힘은 다 달리 써지는 것이 있기 때문에 윗바사나에서는 각각 보는 게 좋습니다. 일단은 그리고 그 연관성은 항상 있는데 각각 보는 게 좋습니다. 그것도 그냥 에너지 달랑 에너지라고 하는 것도 그것도 질문 자체가 그렇습니다. 에너지는 다 들어있거든요. 이게 말하자면 에너지를 쌍카라로 부르는 사람도 있거든요. 나 같은 경우는 쌍카라라고도 볼 수 있어요. 의도라고도 볼 수 있고요. 해를 의도라고도 쌍카라라고 그러죠?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그걸 에너지, 힘이라고도 하시고요. 뭐 힘은 또 노력, 노력은 유리아, 지혜가 있는 유리아 같은 경우는 그 힘쓰는 노력이 아니거든요. 집착 있는 노력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 노력도 집착 있는 노력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달라지잖아요. 힘쓰는 거, 그건 노력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에너지. 근데 사회교과에서 여기서 어느 자료를 보니까 누가 질문을 그렇게 했는데 쌍카라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근데 나 이거 지금 참 그 이해하기 나도 지금 아직 어려운데요. 쌍카라는 52가지의 마음부수 중에 2가지 빼놓고 50가지는 다 쌍카라가 있다. 지혜도 쌍카라가 있고 뭐도 다 쌍카라가 있는데 2가지를 제외하고는 그 52가지에서 2가지는 뭐냐면 그 느낌하고 생각이라고 했던가 봐요. 그 부분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경전에 오온이 자주 나오는데 그때 쌍카라는 무엇인가요?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사유가 모든 법리가 쌍카라이고 지혜와 같은 선음의 마음 또한 쌍카라입니다. 52가지의 마음 무수 가운데 상이라고 있네요. 느낌과 상의 작용을 제외한 나머지 50가지의 마음 무수는 다 쌍카라입니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도 여기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더 수행을 더 열심히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내가 다 알았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늘 배우는 자세 좋습니다. 무엇이든지. 여러분들도 지금 본문 듣고 이게 인터뷰하는 것도 지금 배우기 위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십시오. 지금 물론 뭐 자꾸 본문 들어서 질문해서 알아가잖아요. 이게 수행이 위해서는 티처 없이는 안 돼요. 자기 생각대로 가기가 일수겠죠? 틀리면 말이겠죠? 그 다음에 다른 사람? 그 2가지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회사를 이제 그만둔 상태에서 다시 이제 뭔가 직업을 구하려고 하다 보니까 괴로움이 이제 좀 그런 직업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괴로움이 좀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걱정거리겠죠? 네, 걱정이 일어나서 보니까 2가지를 봤었는데 첫 번째는 거기에 도사가 특히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 타임에 지금 주로 많이 강하게 일어나는데 도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도사 뒤에 이제 로바가 나는데 도사하고 로바가 일어날 때를 보니까 사실은 그 상태에서
계속 변하지 않는다라는 마음이 어리석음이 이렇게 발생을 하더라고요. 뭐가 변하지 않는 마음이? 그러니까 로바하고 도사가 계속 로바하고 도사가 있는 그 없어져야 상태가 되는데. 네, 그러니까 없어져야 된다는 생각은 없었는데 그 상태가 계속 가지고 있는다라는 어떤 어리석은 생각들이 계속 그 상태가 있는 상태가 있었고요. 그래서 그 캐치가 그걸 됐었고 또 한 번 그게 왜 계속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계속 있어야 계속 있음으로써 나쁩니까? 좋습니까? 그 당시에는 로바도사니까 안 좋다고 생각이 되겠죠? 아니요. 그때는 안 좋다는 도사로서 싫어하는 마음이 있지만 사실은 도사가보다는 오히려 로바로서 그걸 그러니까 도사는 거치게 나왔던 거고 사실 로바가 그게 약하게 그러니까 미세하게 나왔지만 사실은 걔가 오히려 좋아하는 그 상태를 만들어서 냈던 거고요. 그것들을 아는 상태가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그 상태를 아예 어리석음이라는 부분들 때문에 그럼 지금 현재 여기서는 지금 저 지혜를 내고 싶죠. 네. 예를 들면 직업에 대한 거, 여러 가지 마음 상태, 네. 그립지 않은 마음 상태 이런 것들인데 현재는 이것이 그대로 남아 있는 거는 견해가 지금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고요. 지금 지혜를 쓰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지혜 쓰는 거는 이런 것들이거든요. 일단 로바도사 번뇌가 없어야 지혜가 쓸 수 있어요. 일단은 로바도사 대상으로 보십시오. 그리고 이거는 사띠의 대상, 알아차릴 대상이다라고 보면은 그 지혜고 그럴 때는 그거는 로바도사가 사라지든 안 사라지든 상관없습니다. 대상으로 본다고 한다면 그냥 단지 마음이다라고 놓고 보고 그리고 마음이 안정이 되면 그때 이제 지혜가 이러도록 지혜를 쓰시면 지혜를 좀 써야 돼요. 어떤 지혜를 써야 될까요? 그럼 본인이 더 잘할 건데 직업에 대한 것이니까. 네. 일단은 그래서 중요한 문제는 일단 로바도사 번뇌를 지금 대상으로 볼 수 있도록 먼저 해주십시오. 네. 그리고 또 비슷한 상황이었는데 그것들의 그러니까 번뇌 부분들이 계속 그러니까 번뇌라는 것까지는 캐치되는 상태에서 근데 그게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상태여가지고 일어나는 것들을 알았는데 왜 자꾸 그렇게 그게 대해서 자꾸 생각하니까 네. 반복적으로 자꾸 일어나요. 그렇게 해서 그 당시는 그래서 생각하는 것들도 있는데 혹시나 그래서 마음에다가 한번 질문을 해봤습니다. 왜 번뇌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라고 물어봤더니 예, 그랬더니 더 나아지지 않기 원한다라는 그런 답이 올라오더라고요. 더 나아지지 않. 그러니까 지금 어리석은 상태가 돼 있는데 그러니까 이걸 알아 이해해버리면 이걸 벗어나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원하지 않는다라는. 그게 이제 나라는 거 그것도 네. 번뇌예요. 네, 그러니까 그 상태로 되버리면서 벗어나서의 상태가 얼마나 자유로운지를 모르니까. 네, 그러니까 번뇌죠. 번뇌만을 그때 번뇌만을 누려야 될까? 이건 다시 한번 반주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반대하는 좀 필요하죠. 그래서 아까 같이 그것이 사라지지 않고 자꾸 반복돼서 일어나는 거는 그 걱정거리에 대한 두려움을 자꾸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견해를 바르게 바꿔줘야 되거든요. 생각을 바르게 바꿔줘야 되고 이 생각을 지혜 없는 생각으로 번뇌 없는 생각으로 네. 번뇌 없는 생각으로 바르게 단지 답만을 볼 수 있도록 단지 대상으로 보는 걸로 이렇게 바꿔줘야 돼요. 단지 그냥 마음이 일어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직 힘이 약하니까 본인 힘이 약하니까 그러는데요. 본인 힘이 약하기 때문에 자꾸 두려움을 또는 걱정거리에 대해서 자꾸 생각하게 되고 그럴 때는 일단은 마음을 안정시킬 수 있는 지혜를 쓰는 건 어떤 걸까요? 지금 뭐 직업을 빨리 구하고자 원하는 마음이 또 강한가 보죠? 그런 것도 있겠죠. 그래서 그러죠. 그러니까 그것도 있고요. 지금 마음상에서 보면 최근에 다른 거 보면 책 보면서 느낀 건데 어떤 사회적인 그 다수들이 사람들이 가고 있는 그 현상에 같이 가고 싶어하는 마음들 그런 것들이 같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뒷면에 깔려 있기 때문에. 네, 그걸 확실히 느끼는 게 평일에 그러면은 네. 이때 한번 다시 돌려보십시오. 처음에 직장을 놨을 때 그 마음, 그 이유 너무 힘들고 막 너무 괴로웠잖아요. 네.
그거 들으세요.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빨리 뭔가 이렇게 또 성취하려고 얻으려고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마음이 내려가죠. 그런 것들이 지혜를 써주면서 이 자꾸 이 반복되는 노바도사가 멈춰질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아직 반조지혜가 없기 때문에 반조하는 마음을 좀 써줘야 되거든요. 처음에 그 편안했던 그 마음을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그때를 떠올리라고요. 직장을 갔을 때, 미얀마 갔을 때, 그리고 직장을 놓기 전에 그 괴로웠던 마음을. 그러면 내가 이거 그냥 많이 어떻게 또 그리고 사회에서 같이 편승해서 해 나가려고 하는 것도 사실은 과연 이게 어떻게 보면 내가 나와가지고 어떻게 뭐 그런 생각 때문에. 근데 사실 그런 것이 자유로움이 아니거든요.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주면서요. 어쨌든 자연스럽게 뭐 편안한 마음에 그 우백화 상태에서 어떤 일들이 되지 로바도사로는 성취해드려도 그게 아마 찜찜할 거다. 왜냐면 지혜가 있이 뭔가 그게 자연스럽게 돼야 그게 자연스러운 것인데 원하는 마음으로 뭔가 얻었다 해서 그게 좋아하는 일을 같습니다. 그걸 떠올리시고요. 마음을 일단 평온하게 가지십시오. 그러다 보면은 지혜로운 생각이 또 떠오를 수 있습니다. 그때는 그 지혜의 말을 들으면 돼요. 아직 그런 상태에서 그 끌려서가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아직 퍼펙트 재료가 안 됐기 때문에. 또 그 속에서 말하는 마음이 듣고서 마음이 찜찜하거나 안 좋으면 그 끌려서가 말하는 거예요. 네. 개운하거나 확 내려가면 그 지혜가 말하는 것을 들은 거고. 차이는 그렇게 있어요. 그걸로 차이를 가릴 수가 있어요. 네. 지혜 말을 들으면 확 내려가요. 그리고 시원하고. 그런데 번뇌 말을 들 때는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그게 번뇌 말을 들는 거예요. 지금 뭐 그렇게 서두르지 마십시오. 뭐 미얀마 갔다 온 지 얼마나 됐다고. 그리고 그동안에 가기 전에 그 한 달 조금 더 쓴 것을 위해서 그 많은 그냥 고통과 뭐 예를 들면 그것에도 뭐 그게 다 나쁘다고는 할 수 없지만 또 막 힘들었던 나날이 많잖아요. 시간이. 그걸 생각하면 그렇게 막 그냥 또 서둘러 돼가지고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이 다 뭐가니? 성취욕에다가 막 나는 그 일어나는 그런 생각들이 뭐 페이스북도 막 그런 것들이 떠오르면 머리가 아프고 힘들다고 막 그게 편성 안 해도 돼요. 왜 마음을 괴롭혀요? 편성해서 마음을 괴롭히자고 편성하는 겁니까? 알면 다 편성하세요. 지혜한테 당하십시오. 당하더라도.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좀 느긋하게 여유 있게 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서둘러. 뭐 서울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나가 있으면 집값만 나가고 전세비만 나가고 이래서 그래? 아니요. 전세비도 안 나가요. 교통비 나가고 뭐 밥값 나가고. 그럼 대구 내가 뭐한다고 서울에 있어. 서울이 좋습니다. 서울이 없어서 여기 못 왔죠. 서울에 있으면 감각적 욕망만 다 길러내지. 키우지. 점심도 참 맛있더구나. 경주에서 못 먹었던 건데. 전부 다 진짜 알고 보면 감각적인 욕망을 길러내는 거. 쌀데없이 먹으면 다 감각적인 욕망을 길러내고 알면서 먹으면 상관없어요. 여기서부터 알면서 먹으면. 이제 좀 내가 많으니까 양심이 좀 걸리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그냥 먹었던 사람들 양심이 좀 걸릴 거야. 아무리 맛있어도 그 알면서 먹으면 상관없어요. 완전 분리되거든요. 봄은 알아서 뒤로 물러난다고 하죠. 이제 물러나서 완전히 커버되면 완전히 분리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집착이 글로 가지 않기 때문에 업은 쌓이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좋죠. 그냥 그러면 그것이 뭡니까? 그 맛은 그 음식 주는 맛, 뭐
그 느낌의 맛 말고요. 음식 그 대상의 맛. 그건 뭘까요? 그다음에 그러면 그 다른 걸로 대입시켜봅시다. 소리 또는 냄새, 색성향 미촉이라고 하는 것들. 그건 뭘까요? 그냥 대상이고 이렇게. 대상인데 되지 않아요? 그냥 대상이라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제 일단은 법으로는 이렇게 법문으로는 드려야 되지만. 그래서 제가 어저께인가 그저께 그 노팅엄을 가는데 그렇게 열심히 법의 조사를 하고 마음이 빠라마타까지 갔단 말이죠. 갔는데 그래서 후치님이 이 정도로 훌륭하신 분이야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그 축사 돼지 부르는 데 있잖아요. 그 냄새가 확 코를 막 들어오더라고. 응? 그 돼지 그 분비물, 네. 배설물 냄새가 확 들어요. 그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냥 마음으로 그냥 그걸 알아차리는. 확 분리시킬 수 있어? 그 순간에? 확 다잡죠. 냄새 싫어. 이게 그냥 그때 두 가지가 아는 마음이 있고 거기에 대해 아는 마음 냄새가 뭐 알면 그냥 떨어지던데요. 그러면 좋네요. 근데 그 이치를 알아야 한단 말이에요. 왜 그러는 사두가 이미 다 말씀하셨는데 우리들은 그 포착을 못하죠. 사실 그 냄새하고는 아는 마음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네. 전혀 상관없습니다. 근데 그것도 체험을 하면 금방 알아요. 그 목방울 소리가 그냥 지가 그냥 그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느낌도 뚝 떨어지는 체험들 많이 하죠. 갖고 분리했다 그런 얘기들이 다 그런 얘기인데요. 그래서 그렇게 각각 이 일을 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참 아는 이치가 매우 많습니다. 내가 한번 쭉 적어봤는데요. 참 재밌게 적어봤는데 여러분들 15가지나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짧게 쪼개면 한 30가지는 나올 거예요. 길게 해서 15가지인데 15가지의 법을 여러분들 알 수 있어요? 금방 뭐 몇 가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참 재밌었어요. 이게 한 번 하면 또 계속해서 그 지혜가 계속 연달아져서 그렇게 법의 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몸은 몸일 뿐이고 마음은 마음일 뿐인데 그 축사 냄새 가지고 어떻게 그런 이치를 알 것인가? 사실에서 몸은 몸일 뿐이고 마음은 마음일 뿐이고 느낌은 느낌일 뿐이고 그렇다고 많이 했죠. 대상은 단지 대상일 뿐이다. 일어나는 것은 단지 일어나는 것일 뿐이다. 이런 이치를 어떻게 하냐고요? 그 냄새 하나 갖고 지금 이 소리 하나 갖고 왜? 그런 말씀도 있죠. 차가 지나가는 것은 수영하지 않는 사람이나 수영하는 사람이나 다 안다. 앞에 차가 한 대가 지나가면 다 알지만은 수영하는 사람과 수영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전혀 틀린다. 아까 얘기했죠. 수영하는 마음이나 수영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다르다고. 수영하지 않는 사람은 그걸 뭘로 볼 것이며 수영하는 사람은 뭘로 볼 것이다 라는 거거든요. 수영하는 사람은 그걸 뭘로 볼 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대상인데 그게 뭐냐면 그게 빠라마타라고요. 근데 그 차에 있는 게 아니라고 그 대상이라고 하는 것이나 빠라마타는 마음속에 있단 말이에요. 마음속에. 그렇기 때문에 대상과 마음에서 마음 쪽을 중심을 두고 수행하는 게 우리 수행의 포인트잖아요. 그래서 마음을 포인트로 놓고 보라 하기 때문에 그게 신념체라는 얘기예요. 말하자면. 그러면 신념체인데 그 마음, 그 보는 쪽도 마음이고 그러면 보는 쪽이 마음이면 대상은 뭐예요? 대상도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마음을 보는 게 신념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또 법념체예요. 법념체는 이제 그 이해의 깊이가 이제 가름합니다. 어떻게 해서 법념체인가? 그걸 빠라마타로 보면 이게 마음이 마음일 뿐이다, 대상은 대상일 뿐이다, 또는 뭐 일어나는 것은 단지 일어날 것일 뿐이다 이렇게 다 아는데 알지만 아까 같이 그 빠라마타를 알아야 되는 게 이제 핵심 포인트예요. 윌파사는. 그래서 수행의 지혜에 따라서 지나가는 차 그 대상을 하나 가지고도 빠냐띠로 보느냐 빠라마타로 보느냐 이제 그게
마음의 상태, 마음의 질, 견해 이런 것까지 다 지금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이게 그 차 지나가는 차 한 대를 가지고 금방같이 축사의 냄새, 응? 배설물의 냄새로 본다든가, 그러면 또 아니면 꽃향기 마찬가지예요. 그걸로도 그렇게 다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축사의 그 배설물 냄새로 알아가는 것은 이제 일단은 싫어하는 거, 도사가 대상으로서 이제 이렇게 접근해 나가는 방법이라고 한다면 꽃향기는 뭡니까? 로바죠. 로바지만은 그게 점점 법의 조사에서 다 뭘로 바꾸네요? 단마로, 파라마타로 다 바꿀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지혜, 이해의 지혜가. 그러니까 로바도사를 다 없애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집중하는 그 근본 원인은, 집중하게 되는 근본 원인은 로바도사를 대상으로 보질 않고 다 없애버리려고 하는 것이 본 뜻이에요. 그건 안 돼요. 그게 자꾸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막 계속 그래요. 아예 거기에 대해서는 눌러서 없애버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해하는 게 없어요. 대상으로도 못 보지만은 이해하는 게 전혀 없어요. 그게 거의 뭐예요? 뭐하죠? 안 일어나서만 좋아해요. 이해 없는 것에 대해서는, 그거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더 이상 생각할 필요도 없이 그냥 안 일어나는 거. 그런 사람들은 예를 들면 대상이 좋은 것은 계속 추측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깊죠. 그죠? 좋은 것만, 뭐 향기랄까, 뭐 꽃향기랄까, 매일 이쁜 거. 자, 이쁜 거, 좋은 것만 대상으로 한다는 것은 그 뒷면에 뭐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도사가 있습니다. 로바드에는 항상 도사가 있습니다. 왜? 자꾸 그 추측하는 것은 나는 좋은 것만 원한다라는 거지만 싫은 것이 나타나면 어떻게 돼요? 없애버리려고 하는 것이 도사죠. 이게 더 아주 고약하죠. 사실 로바가 더 고약하다고 그래요. 이렇게 하는 둘은 항상 목이 두 개 달린 모하라는 몸 하나에 목이 두 개 달린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모아의 탐이라는 목, 진이라는 목. 그런 사람으로 살고 싶죠. 그게 나로 살아가는 사람들,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고요. 지혜나 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니죠. 그거 다 벗어난 거지. 뭔 얘기 이렇게 됐지? 지금 그 직장 그 얘기하다가 그건 다 끝났고 뭐. 그다음 다른 거 있어 또? 혹시 저 하나 할게 되는데 또 괜찮아. 시간이 있어. 그 오늘 아침에 운동하고 가고 왔었는데 운동하고 나서 운동하는 도중에 이 얘기를 할 일이 있어서 보니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 게 이제 가슴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셀멘센터에서 있을 때 듣는 거 보는 것들을 할 때는 그게 가슴에서 이렇게 보는 경우가 있었는데 근데 말하는 그때 그 당시에는 말하는 것까지는 그게 가슴에서 나오진 않았었는데 오늘 아침에 그에 있는 이후로는 지금 계속 말할 때 이제 가슴에서 이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된 상태고 그래서 그거하고 또 좀 약간은 좀 다른 케이스인데 또 하나는 좀 체험 쪽으로 좀 나왔던 게 아까 스님 그 법문하는 도중에 그 보는 것들이나 듣는 것 빼고 듣는 것 말고도 마음을 지금 보고 있었는데 마음의 변화가 좀 많이 심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좀 느낌이 좀 듣는 그 느낌이 낯설었습니다. 내용이 낯설다는 게 아니고 듣는 그 자체가 분리된 듯한 느낌이 낯설은 상태가 됐는데 그 상태가 있다가 어느 순간 되니까 그 상태는 이제 그 상태가 없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우백 상태가 됐다가 보는 거에서 그랬어요? 듣는 거 빼고 나머지가 그렇다고? 마음 그러니까 보는 거하고 그때 동시에 지금 네 가지를 볼 수 있으니까 기본적으로는 그러니까 보는 거, 듣는 거 그리고 이 촉감들 같이 보면서 마음을 또 같이 보려고 같이 하고 있었거든요. 계속 그렇게 상태에서
지금 우페가 상태가 됐다가 그다음에 이제 삐띠 상태가 됐다가요. 그 상태가 됐다가 다시 그 다음 상태는 지금 정확히 말해서 캐치를 못했습니다. 못했다가 다시 삐띠 상태가 됐다가 그 다음에는 로바 상태가 됐는데 그러니까 인터뷰를 하고 싶은 마음이 제 심에 일어났는데 처음에 이게는 GN지 아니면 로반지를 참 판단을 못 하겠더라고요. 오케이. 그래서 계속 스님 방문하는 동안에 보다 보니까 마음이 그때는 무거워진 거 느꼈거든요. 그래서 얘가 로바의 마음이었구나라고 알게 됐습니다. 오케이. 그 상태가 그래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어차피 보는 거하고 듣는 거는 그 상태가 계속 이어졌다 꺾어졌다 그렇게 했었는데 마음 상태가 그렇게 변화가 좀 심하더라고요. 그랬어요. 네. 왜 그러냐면 뒷거부터 얘기를 해야 되겠네. 네. 그 삐띠를 대상으로 보지 못하면 네. 거기에 그냥 쏙 빠져버리면 그게 그렇게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전체적인 그 상태가 알 상태가 돼야 돼요. 아는 마음이나 암 상태. 그런 상태가 된 상태에서 삐띠가 일어날 때는 그게 대상으로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상과 아는 마음을 동시에 같이 봐줘야 되는데 삐띠와 아는 마음이 항상 있는가? 이 삐띠가 일어난 것만 가지고 보지 말고 아는 마음이 있는가? 그때는 그걸 체크를 했었어야 돼요. 이게 삐띠와 아는 마음이 함께 하도록 하면은 그렇게까지 번지진 않습니다. 로바로. 네. 이게 전체 상태가 아는 마음 상태. 그러면 상관없어요. 그 전체가 아는 마음 상태 때는 삐띠도 하는 대상이 되는 거죠. 그건 상관없어요. 그럼 그렇게 번지지가 않아요. 커지지가 않아요. 그럴 때는 삐띠만 갖고 보지 말고 네. 좋아하지 말고 이제 이게 마지막에 항상 지혜가 있는가 하고 아는 마음이 있는가. 대상과 아는 마음의 관계는 항상 이런 겁니다. 대상과 아는 마음은 늘 항상 함께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로바도사로 지금 커지거나 번지지 않도록 하는 게 또 이거잖아요. 그리고 거기에는 또 이치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거기 이치가 대상과 아는 마음에 함께하라는 거에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까 같이 자꾸 마음을 안쪽으로 되돌려놓는 일부터 시작해서 많이 있습니다. 바깥에 빠져들어 가지 않기 때문에 늘 평온할 수가 있겠죠. 하나만 보지 말고 양쪽으로 항상 평온할 수 있도록 하셨죠? 네. 아는 마음이 함께 있는가. 그 다음에 아는 마음이 있다는 것은 이제 마음가짐이나 마음 견해 또는 생각 이런 게 다 다르기 때문에 상관은 없고요. 그 다음에 이 가슴에서 말하게 되더라는 거가 그러면 가슴에 말하는 것도 지금 마음이거든요. 네. 가슴에서 말하면 마음이 어디에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 가슴에 있다고 볼 수 있죠. 네. 그래서 사실 마음은 가슴에 있는 건 아닌데 네. 그렇죠.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마음이 일하는 거, 마음 작용은 가슴에서 한다고 그러고요. 마음 상태는 머리에서 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단지 그냥 생각. 근데 그건 단지 그냥 그렇게 이해하는 정도고요. 마음은 장소가 없기 때문에 가슴이나 머리에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 사실은 마음을 대상으로 지금 많이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가슴에서 말하게 되더라는 것은 이제는 바깥 대상 쪽으로 많이 이제 가는 것을 향하는 것을 줄어들었고요. 왜냐하면 마음이 가슴에 있다고 지금 했으니까 있는 건 아니지만 네,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마음 쪽을 많이 이제 향하고 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슴이 말하는 걸 들을 때는 항상 그 지혜가 말하는가 번디가 말하는 걸 잘 봐야 돼요. 아셨죠? 네. 알겠습니다. 금방 같이 지혜가 말하면 평온한데요. 툭 내려가 말하면 되는데 번디가 말할 때는 좀 찝찝하고 무겁고 네. 그래서 표현한 것처럼 그게 될 수 있습니다. 찝찝하고 무거우면 안 들으면 돼요. 그냥 그것도 그냥 대상으로 보고. 사실 그 말하는 것도 마음으로 단지 보고 대상으로 본다면 상관은 없어요. 그렇게 보면 번디로 커지지는 않습니다. 번디가 말하는 걸로는 안 될 수 있고요. 내가 뒤에서 항상 지켜볼 수 있는 것은 그걸 유지하는 거거든요. 항상 뒤에서 지켜본다는 것은 지금 성곽 문직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번디로 가는 거를 이제 못 가게 문지기가 만든다든가 이런 역할을 할 수가 있죠. 네. 또 또
인터뷰할 게 많지만 그러니까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실 자선하면서요. 마음을 지켜보는 거하고 그냥 이제 대상을 지켜보는 것을 볼 수 있을 때 아는 마음을 지켜보는 쪽에 중점을 두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 소리를 대상을 한다든가 뭐 보이는 시각 형상을 대상을 한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을 때 어느 쪽에 둘 다 볼 수 있을 때 어느 쪽을 보는 게 어떤 지혜가 증장하는데 지금 얘기 다 했어요. 둘 다 보면 더 좋아요. 둘 다 근데 또 아는 마음을 안다면은 이제 이해가 중요한데요. 아는 마음을 안다면 이미 그 둘 다 보는 것 중에서 대상은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때 아는 마음 보면은 두 개 다 봐져요. 그래서 하나가 있으면 두 개가 있고요. 두 개가 있으면 세 개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마음을 보면 여러 개를 다 보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굳이 그렇게 뭔가 선택해서 보지 말고요. 봐지는 대로 보십시오. 알아지는 대로. 그래서 거기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지 어느 한쪽을 선택해서 본다는 것은 그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내가 이해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뭐 아까도 우리 교사님 얘기하셨지만 이제 무상고무화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알고 있는 거는 거의 뭐 관념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방향은 제시를 이렇게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뭐 배워가는 과정에서. 근데 저는 좀 그 사회학교에서 하신 말 중에 책을 읽으면서 조금 이제 느낀 게 있다면은 정말로 항상 하지 않는 거를 알 수 있다면은 이해하면은 마음이 자유로워진다. 예. 그리고 정말로 그 툭하를 이해한 사람은 몸과 마음에 대한 집착이 없어서 자유로워진다. 아 이게 무상고무에 대한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상의 이해가 아닌가. 예. 저희가 지금 뭐 수행이 깊지 않은 상태에서 실제 무상고무화를 이해한다는 건 힘들고 그렇다고 무상고에 대한 방향성은 제시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책에 있는 이 한마디 듣고도 무상고무화라는 게 어렵게 지금 제 수준에서는 어렵게 생각할 게 아니라 무상고무화라는 거를 만약에 알면은 우리 몸이 고요해지고 자유로워지고 행복에 유한해진다. 이 정도로만 생각하고 스윙을 해가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걸로 끝낼 거예요? 일단은 제가 그걸 통해서 마음을 편하고 방향 정말로 자유롭고 정말로 뭐라 그랬죠? 그처럼 될 때까지 가서야 무상고무화는 정말 그렇게 이해를 함으로써 그렇게 되는 것까지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아까 무상고무화는 아까 얘기로 거의 다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또 찾아봐서 얘기할 필요는 없고요. 근데 지금 인터뷰를 듣고 해줄 말이 있습니다. 우선 놔두십시오. 그래서 무상고무화는 멀리 있는 것은 내가 막 참새가 뱁새가 황새 따라가려면 찢어진다고 그러지 마시고요. 내가 지금 현재 황새발이면 뱁새발이면 뱁새발, 조금 더 가서 까마귀발이면 까마귀발, 그 정도 가는 정도로만 자꾸 아는 만큼만 알아가야지 황새걸음 따라가려는 것은 안 되는 겁니다. 그건 로바가 붙기 때문에. 그래서 더 안 돼요. 그래서 지금 가네들은 지혜의 성질이기 때문에 사실 무상고무화라는 것은 어떻게 이해하느냐라는 겁니다. 빠라마타거든요. 빠라마타 특성을 지금 무상고무화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빠라마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뭐라고 그랬죠? 지혜라고 그랬죠? 지혜가 날 때까지는 그냥 놔두십시오. 사회도께서 말씀한 거는 법문으로서 그렇게 얘기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법문으로는 그게 한번 있고 내가 그거를 이렇게
알아듣기만 할 정도만 돼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런 본문의 이치들이 자꾸 지혜가 성장하면서 보는 쪽의 힘이 좋아질수록 이제 나중에 이렇게 좋아지거든요. 네. 지금은 내가 할 일만 하면 돼요. 지금의 노팅 대상 그걸로 잘 키워나가면 돼요. 그러면 돼요. 예, 그래서 생각을 하는 사람들 또는 수행 이제 시작하는 사람들 또는 지혜가 나기 전에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그리고 또 그런 사람들의 무상고마가 다 달라요. 지혜가 나서야 이제 비로소 무상고마라는 그 진짜 배기를 알 수가 있는데 왜냐면 무상고마는 파라마타의 특성이기 때문에 지혜가 파라마타를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때서 비로소 진면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지혜의 성질이 바로 무상고마라는 사실도 알게 돼요. 대상으로 한다, 대상이다, 대상으로 한다 또는 대상일 뿐이다. 뭐는 뭐 지혜는 위파사나지는 파라마타를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하는 말들이죠. 대상으로 한다라는 말도 굉장히 넓어요. 그러죠? 그래서 그 대상으로 한다는 말이 이해한다는 말도 있어요. 파라마타라는 말도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걸 이제 문제는 그게 상대적인 이원론적인 것을 보는 것이 이제 가장 낮아요. 낮은 그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상이다 보니까 상대성, 상대적인 관계, 너, 나, 이원론적인 관계 그러고 너다, 나 하는 게 그렇게 보는 그런 대상으로 보는 것은 상대방이라고 하는 그런 쪽의 대상은 참 수준이 낮습니다. 대상을 뭘로 보는 게 가장 높다고요? 파라마타. 그 다음에 그런 대상은 무상고마도 그런 대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파라마타의 대상. 파라마타 대상이라고 하면 뭐예요? 파라마타라는 얘기죠. 자, 그게 몸과 마음을 다 대상으로 보라는 것은 바로 파라마타로 보라는 얘기죠. 그게 바로 자연적인 성품으로 보라. 그건 자연적인 성품으로 보는 이해, 아는 지혜 이런 뜻이죠. 또 다른 사람.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짧게 합시다. 내가 지금 머리가 살짝 도네. 왜 그러나 모르겠네. 어제 금요일인데 좀 수행 상태가 조금 루즈해졌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제 루즈. 예 그런 상태 느슨해졌다 이 말이죠. 예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팍 긴장을 주면 될 텐데. 전화를 받았는데요. 오. 조금 너무 과한 요구를 하는데 제가 설명을 해줘도 이해를 안 하더라고요. 근데 살살 화가 올라오는데 그렇지. 이제 화가 올라왔어요. 그 전화를 딱 끊었는데 순간 불만족이 일어나더라고요. 왜 당연하죠. 이런 거 가지고 이렇게 화를 낸 거에 대한 불만족. 예. 그리고 화살 2번 맞았네. 그러면서 이제 왜 그런가가 이제 자동적으로 조사가 되는데 그래서 조사해야지. 예. 제가 이제 그 설명하는 설명하는 거. 거는 상대방이 이해해주기 바라는 의도가 있었어요. 오케이.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서 그 마음가짐이 확 달라지더라고요. 그럼 그렇게 되면 달라지지. 마음가짐이 올곧아지면서 그 다시 저기 그 이 뭐 알아차림도 이제 확실히 돌아오고 마음이 일어나는 이해도 이제 같이 이제 돌아갔습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가짐에 대한 그 중요성 그걸 좀 새롭게 알았습니다. 근데 그 마음 상태가 좀 저조할 때는 마음가짐이 이미 저기 좀 해이해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 것을 좀 그 삿대를 하면서 그래. 마음 상태라든가 마음가짐을 잘 살펴줘야 된다. 마음가짐을 좀 그럴 때는 다른 견해를 각성하든지 해서 좀 더 새롭게 해야 된다는 걸 알았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또 오늘 또 하나 이제 그 아침에 조금 다소 좀 오늘은 좀 늦게 일어났는데
좀 약간 좀 정신이 좀 몽롱하길래 이제 소파에 앉아서 눈을 딱 감고 있는데 좀 삿띠를 좀 챙겨보려고 하는데 냉장고 소리가 윙윙윙 들리더라고요. 들리죠. 근데 수행을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데 냉장고 소리가 들리니까 싫다고 하는 마음이 이제 거부하는 마음이 오케이. 딱 일어나는데 그 순간 또 이제 이런 그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 냉장고 소리라는 게 제 마음, 자기 마음이 일어나는 건데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외부 대상을 탓하고 있구나. 오케이. 좋아요. 그러니까 제가 좀 그 삿띠를 좀 제대로 못 챙겨서 마음이라는 이해가 그 지혜가 그 일어나지 않고 있구나. 그러니까 좀 더 좀 그렇습니다. 아직도 좀 수행 쪽이 좀 능숙하지 못하다는 거. 그렇습니다. 뭐 그런 걸 좀 이해했습니다. 근데 그 원인이 가장 큰 원인이 뭘까요? 그 도사가 일어나는 그래서 루즈했다고 하는데. 그 금요일 날이요? 아니 오늘 아침에 오늘이요? 냉장고 소리. 글쎄 좀 그 때문에. 그 알고 하는 그 삿띠의 가속도가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마음이 그 일어난다는. 원인이 예. 오늘 늦게 일어나고 자선도 안 해주고 예. 그 마음을 챙김을 안 해가지고 예. 마음을 질을 떨어뜨려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 사실은 마음에 깨끗하고 우백한 상태가 되면 예. 이렇게 아침부터 그 조건을 갖춰놓으면은 냉장고 소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예. 그것 갖고 수행을 못할 정도라면 이미 그렇게 갖춰놓은 것도 지금 본인이 그렇게 갖춰놨고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스님도 오늘 또 나도 사실은 아이고 오늘 좀 늦잠 자고 뭐 6시에나 밥 먹기 직전에 일어나서 쓰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도 사실은 그 알람은 5시에 맞춰놨었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 근데 5시 10분 전에 눈이 떠져가지고 아이 좀 늦게 일어날까 하다가 아이고 아니지 조금 더 자면 못하냐 일어나가지고 그냥 세수하고 법당에 들어갔는데 그게 다 뭐 그런 것들이라고요. 그렇게 갖춰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마음을 이쪽에다가 그 알아차림 있는 마음으로 갖춰놔야 돼요. 항상. 그러면은 사실 냉장고 소리도 싫어할 게 아니라 싫어하는 마음이 일어나면 그걸 대상으로 볼 수 있어야 되고요. 냉장고 소리 자체도 그냥 대상으로 볼 수 있는 거. 오히려 그런 대상들이 없으면 더 심심해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래도 그렇게 바꿔서 놓고 보면 좋고요. 그래서 바로 이제 뒤따라서 법의 조사를 해서 다행입니다만은. 그다음에 앞에 이거 이전에 또 했던 것이 뭐였죠? 전화 받을 때. 전화 받을 때. 설명. 그때 도사가 일어날 때까지는 이미 키워놨던 거예요. 네. 그 키워놓기 이전에 그걸 처리를 하는 힘은 이제 길러내야 되거든요. 그렇죠. 도사가 크기 이전에서 해결할 수 있는 정도요. 이제 그게 어떤 거냐면 그게 참 안 되기는 안 될 거예요. 일단은 지혜가 좀 나고 가속도가 나면은 저절로 되는데 우리 제가자들이 하는 일은 늘상 제가일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좀 제가일에 좀 직업에 관한 그런 일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항상 나가 붙을 수도 있습니다. 성취욕 때문에 그다음에 그게 어떤 책임감 뭐 그런 것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걸 떨어뜨려 볼 수가 없어요. 일단은 처음에 딱 전화를 받으면 일단 그 자체를 그냥 떨어뜨려 놓고 봐야 되는데 그 떨어뜨려 놓은 것이 어떤 거냐는 거예요. 이제 지혜를 써줘야 돼요. 그냥 이거는 그래 상태 쪽을 보지 말고 내 마음 쪽을 먼저 대상으로 놓고 봐야 돼요. 내가 이 전화를 받는 이 마음이 지금 뭐라고 하는가. 그래서 이쪽으로 돌려놓고 이 마음을 지금 듣는 이 자체를 갖다 다 대상으로. 그러면은 지극한 평온한 마음에서도 뭐 푹 치든 장구 치든 그렇게 돼버리거든요. 그러면서도 듣고 있으면서 내가 항상 알고 있을 때는 상관이 없어요. 그게 마음 쪽에서 내 마음 쪽에서 알고 있을 때는 상당히 아무래도 재밌어요.
이게 떨어져서 보기 때문에 그런다고 하는데 이때 떨어진다는 것이 말로는 떨어진다고 이렇게 선형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지금 여기에는 떨어진다는 것은 지금 뒤로 물러나서도 본다고 하고 그 다음에 지켜본다고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아는 마음으로 본다고도 할 수도 있고 지금 알아채는 이씨 본다고도 할 수 있고 지혜가 이씨 본다고도 할 수도 있고 항상 그렇게 있으면서 그거를 들려오는 소리를 단지 그냥 객관적으로 또는 대상으로 이렇게 그냥 하나의 그 업무 자체를 지금 그 상황 자체를 그냥 다 대상으로 보는 것이 지금 떨어져서 본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걸 연습을 많이 하면 돼요. 그걸 연습을 해줘야 되고요. 우리가 대화할 때도 그러잖아요. 내용에 빠져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내용이. 내용을 대상으로 하면 그렇게 돼요. 이게 내용보다도 지금 내가 마음가짐 알아차리고 있는 그 힘, 지금 내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지금 이 전화를 받고 있는가, 단지 이 전화 소리를 소리로 그러면 대상으로 보는가, 아니면 그 내용에 지금 빠졌는가, 얼른 체크를 해가지고 항상 그거 들으면서 그거하고 아는 마음 같이 있도록 아까 얘기했죠? 그 대화하는 그것과 아는 마음이 항상 같이 있도록 이렇게 보는가 그걸 전복을 해주면 좋아. 우리가 주로 책을 본다든가 TV를 본다든가 뭐 영화 특히 그러죠. 다 내용이잖아요. 우리가 또 상대들하고 이렇게 얘기할 때 다 내용이잖아요. 내용을 보기 때문에 이미지나 내용을 보면 거기서 빠져나오지가 못해요. 그러니까 떨어졌다는 것은 빠져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상으로 본다, 단지 마음일 뿐이다. 이건 다 마음이다 이렇게 보는 게 빠져나왔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빠져나왔다는 것이 뭐라고요? 다 뭘로 본다고요? 그래요. 또는 다 그냥 일어나는 거, 마음일 뿐이다. 이렇게 다 일어나는 것이다. 그것이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떨어지는 것이고, 떨어지는 것도 선형적인 것은 떨어진다고 하지만 극해는 것이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분리됐다. 그리고 그것이 지켜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켜보는 마음이 다 뭘 지켜보는 것이 뭐예요? 그냥 단지 매가로 지켜보는 것이 지켜보는 거예요? 아니죠. 보는 마음 되게 멀리서 보는 거? 지혜, 우페카로 보는 거. 보는 마음이 우페카로 볼 때 그게 지켜보는 마음이에요. 지켜보는 마음은 자꾸 아는 마음이 아는 마음을 자꾸 대상으로 지켜보는 마음이 생겨요. 그러니까 대상을 아는 마음, 대상을 아는 마음 함께 볼 때는 뭐가 있어요? 그게 이미 지켜보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페카로 보기 때문에 분리해서 본다, 떨어져서 본다, 뭐 빠져나왔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2차를 할 때 너무 재밌겠죠? 근데 모르는 때는 진짜 완전히 한밤중이죠. 근데 그 사역생활 하면서 그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선생님. 물론 이 성취욕 이런 것도 있지만 일을 하다 보면은 이걸 일단 이해를 해야 돼요.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거나 또는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선 상대방이 한 얘기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게 내가 생소한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 그걸 이해를 하려면 굉장히 집중을 해서 들어야지만 그게 이해가 될까 말까인데 그거를 아직까지는 이거를 그런 상황에서 알면서 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어려운데 법문도 안 듣고 집중 수행도 안 하고 나 마음이 놔먹은 대로 그냥 놔먹고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죠. 근데 사실 알면서 하는 게 더 이해가 잘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법문을 많이 제가 듣는 법문을 많이 들어둬야 돼요. 그때 자꾸 써먹어야 되고 떠올려가지고 자꾸 머리 자기 자신의 의식을 자꾸 일깨워줘야 돼요. 자꾸 무명으로 덮기 때문에 모아로 자꾸 덮어내거든요. 대상 내용을 보는 것이 자꾸 모아로 덮어내는 거예요. 덮어 씌우는 거예요. 지금 자꾸.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티처의 말을 자꾸 법문을 자꾸 떠올리는 거, 일깨워주는 것이 뭐예요? 그것에서 벗어나는 거, 거기서 빠져나오는 거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모아에 덮이는 거를 자꾸 빠져나오는 것이 일깨우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도 사띠예요. 그것도 수행이고. 제가자들에게는 법문 듣고 그 써먹는 것이 아주 더 유용해요. 그리고 묻는 사띠도 유용하고. 일단 묻는 사띠는 또 그런 것도 있지만 이런 것도 법문을 갖다 써먹는 것도 되잖아요. 묻는 사띠가 꼭 마음이 있는가, 뭘 알고 있는가 그것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제는 또
법문을 갖다 써먹을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내라고 이런 것도 되잖아요. 제가 생각은 제가 수행하면서 음. 그 다람쥐가 이제 도토리 이렇게 모으고 있는 그런 생각이 연상이 되는 게 그럼 아니 뭐가 나야지 이게 어느 정도 그 사띠의 기능이에요. 쓰는 것 같더라고요. 오케이. 이게. 오케이.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사실 대상들이 이렇게 좀 평온해지고 이게 조용해지면 이제 아마도 이제 저는 이제 사티의 어떤 위리가 좀 많이 약해지거든요. 제 특성은. 근데 그때 다시 좀 이렇게 일깨워서 지금 이때 좀 오케이. 사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스스로한테 얘기를 좀 하는 수 있는. 이게 사띠의 기능 중에 그게 들어있어요. 정보를 수집한다, 모은다. 모아서 그 조건이 갖춰지면 또 탁탁탁탁 이렇게 알아주면서 이제 법의 주사도 그렇게 해서 모아서 법의 주사가 돼요. 어제 그 있었던 일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이제 그게 도사가 일어나니까 어떤 그 둘이 얘기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좀 아이디어가 이제 있긴 있었는데 그걸 가로막습니다. 알면서 그래. 할 때는 내용이 속 빠져버리니까. 새로운 아이디어도 생겨나고 좀 긍정적으로 이렇게 이제 다가서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렇게 전화를 딱 끊고서요. 이제 그 지혜가 다시 돌아오면서 생각하니까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생겨났어요. 그래. 네. 평온하니까 그래. 그렇죠. 그러니까 알면서 그 전화를 받았으면 그래. 오히려 저 해결책이 좀 더 쉽게 찾아질 수 있었고 그게 항상 알아차리게 일시 만들어야요. 예. 도망가면 안 돼. 바닥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 알아차림이라는 거는 뭐 달리 변명할 거 없어요. 이게 분명한 겁니다. 그래요. 분명히 해결책 오히려 더 줄입니다. 이게. 그럼.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그 지혜는 항상 처음에 안 좋은 걸로 다 좋은 걸로 바꿔내잖아요. 그래서 교훈을 삼고 그래서 자책할 필요는 없어요. 이 수행은. 거기서 또 배운 거거든요. 배웠다면은 앞으로 또 전진할 수 있는 그런 잠재력, 기능성을 가능성을 더 키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파사나가 그게 또 매력이에요. 자책할 필요는 없어요. 지혜가 와서 지혜를 써주면 그건 배운 것이 되고 다시 교훈을 삼아서 또 앞으로 나가게 하고 이러거든요. 이게 로바도사에서 막 짜증내고 성질내고 막 화내고 해서 끝나버리면 더 이상 진전이 안 되잖아요. 근데 지혜가 와서 이제 막 조사가 지혜거든요. 법의 조사가 그걸 자꾸 일깨워주면서 그래서 좋은 쪽으로 이렇게 다 바꿔놓잖아요. 그래서 전진할 수 있고 더 진보할 수 있고 정말 이 수행은 너무 수승해요. 이게 나중에는 화가 많은 사람도 전화상으로 막 다퉜어도 그게 오래 안 가요. 자꾸 한 30분 후에 1시간 지나면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자기 안에서 해결하려고 하지 누구를 탓하거나 뭐 외부 대상을 탓하려고 하는 그 시간은 확실히 금방 줄어들어요. 확실히 줄어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는 번뇌가 일어나면 대상이 굉장히 그러니까 강력한 번뇌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 들어보면 요즘 이렇게 제가 조사를 해보면 사티 힘이 줄어들어서 대상이 그러니까 강력한 번뇌처럼 느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때 상황에 그러니까 대상이 강한 번뇌를 일으킨 게 아니라 내 사티 힘이 약해져 있었을 때 그래서 그렇게 보는 게 좋아요. 내가 사티 힘이 약해졌구나. 그렇게 봐야 된단 말이에요. 내 사티 힘이 약해서 번뇌가 강하구나 이렇게 해야지 번뇌가 강하기 때문에 사티가 약하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아셨죠? 그러니까 항상 이 안쪽에다가 알아차림을 챙겨놔야 돼요. 채워놔야 돼요. 왜 우리가 살면서 뭐 그냥 툭하면 뭐 그냥 뭔 소리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뭔 소리하면 상대한테만 다 나쁘다고 자기는 또 돌아보지 않잖아요. 난 그만도 여기서 막 성신이 전화 와가지고 목소리가 확 뜬가 봐. 바깥에는 안 나가고 그 바로 문 안쪽에서 전화했더니 어떤 사람이 여기 뭐 저기 거래하는 사람인지 거래처 사람인지 사람이 뭘 들고 오더만 쉿! 나보고 큰소리 치지 말라고 막 그러는 거야.
그래서 가는 거야. 속에서 말하고 말하죠. 저는 스님한테 뭐 이런 그런 이제 속에서 말을 한단 말이죠. 그렇게 하는데 그게 대부분 다 상대한테 먼저 지혜를 꼭 늦어요 조금. 상대를 뭐라고 하거든요. 근데 아 내가 컸구나 이렇게 되면 확 가라앉아 버리거든요. 내가 했나 보다. 그리고 이게 항상 번뇌는 자기 어떤 지위를 자꾸 이렇게 드러냅니다. 번뇌는 네. 나라는 것은 내가 스님인데, 내가 국회의원인데, 내가 교수인데,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는데 그걸 항상 마음적으로 이쪽으로 뒤집어 놓으면은 이제 지혜가 그렇게 쓰면은 가라앉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정말 제가자나 스님이나 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는 걸 알게 돼요. 도저히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지혜 없이는 안 돼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것이 이제 그 한마디 갖고도 1년 가고 2년 가고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많잖아요. 그게 이제 정신장애가 되고 막 그게 막 이제 그 뭐죠? 가장 막 자기 혼자 막 저기 남 배척하는 게 뭐라고 그러지? 뭐 그런 것들. 남 인정 못하고 자기 혼자 막 독불자고. 아니 독불자고냐 말고 그 용어 있잖아. 이기주의, 중심, 응? 이기주의, 응? 자기 중심. 그것인데 그걸 뭐라고 그러죠? 자기 혼자만 막 하고 우울증? 어? 우울증, 아니야. 광장. 자폐증? 네? 자폐증? 자폐. 그렇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그러거든요. 그 자폐증은 막 엄청 큰 거죠. 그래서 수영은 그런 걸 다 바꾸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이 오래 가지를 못해요. 그렇게 또 금방 잃어버려요. 왜냐면 그런 이치가 있습니다. 왜냐면 그 순간에 지나가는 순간에도 자꾸 그 모아를 대상으로 자꾸 이렇게 일깨우고 하는 그게 이제 지혜의 작용이거든요. 그 사람은 그 지혜가 제 스스로 일을 한다는 것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감정이랄까 뭔가 화가 나는 거 이런 걸 오래 가지는 않습니다. 지난번에도 어떤 스님하고 이제 대화를 하는데 전화상으로 하는데 내가 점점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상대는 나하고 화를 냈다는 거야. 나는 알면서 하거든요. 알면서 그때는 했거든요. 그러니까 상대가 그 말 하는 것도 재밌어요. 하면서 또 화는 또 내는 것처럼 화가 진짜 난 건 아니에요. 알면서니까. 그게 화가 났으니까 어쩌란 말이요. 그럼 나 화났어. 그래서 그 사람이 이해를 못 하거든요. 내가 알아요? 화도 안 나게? 그러면서 근데 그 사람들은 처음 알기 때문에 그럼 끝났어요. 나랑 끝나고 끝난 거야. 이미 알고 온 게 있기 때문에 그냥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전화도 이미 알고 하면 그렇게 돼요. 근데 그게 할 때까지는 오래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모르고 그렇게 되어가는 그 과정 그 자체를 좀 많이 시간을 두고 할애를 해서 많은 이치를 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대상화 마음에 대해서 이치를 많이 알아야 돼요. 번뇌가 일어나면 왜 일어났는가? 예를 들면 그래서 속상한 마음 또는 막 화나는 마음, 막 여기서 싫어하는 마음 확 일어났죠. 왜 일어났는가? 그때는 절대 상대 보지 말고요. 그 관계에서 지금 내가 이해가 좀 부족한 거예요. 견해가 잘못됐든가, 대상을 뭘로 잘못 봤다든가, 우리가 수행해서 나간 그쪽으로 발판을 잡아서 조사를 해야 돼요. 아시겠어요? 네. 그래야 해결책이 나와요. 상대 쪽으로는 절대 해결책 안 나와요. 저는 뭐 차 타고 다니면서 그런 루팅 엄청 많이 했어요. 차 기다리면서 뭐 하면서 제가 여행을 가는데도 막 그런 경험을 하기 위해서도 그럴 수도 있어요. 막 하면 왜 치마를 입었냐는 둥 뭐 그냥 뭐 어쩌나 막 심한 말 하는 거 다 들으면서
그때 상대 나보고 항상 이 어떤 것이 어떻게 해서 이 마음이 일어나고 어떻게 해서 기분 나쁘고 하는 건가 막 그런 관계를 계속 알아가는 거야. 아는 것이야말로 보는 것이야말로 꼭 잡는 게 매예요. 그것만이 번뇌를 해결할 수 있어요. 이 번뇌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번뇌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인데 그것이 대상과 마음에 대해서 이 아는 마음, 말하자면 이게 알아차리는 마음하고 이 일어나는 대상, 일어나는 것하고 관계를 이해하는 거예요. 일종은 이 아는 것, 알아차리는 마음도 아는 것도 마음이고 일어나는 것도 마음이죠. 그럼 저도 상대 말하는 것도 내용하고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지금. 그죠? 그렇잖아. 그죠? 아무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힘이 없거나 약하고 수행을 하면 다 상대고 이거는 전혀 모르잖아. 이쪽은 모르고 이제 그쪽 빠져들기만 하고 막 너냐 나냐 하는 걸로 하기 때문에 막 그 앙심이랄까 막그 분한 마음 막 이런 것들이 오래 남죠. 막 증오심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이 이치를 모르기 때문에 부처님은 지금 이 이치를 알게 하는 수행법을 내놨잖아요. 사티파타나로. 이게 지혜가 나야 돼요. 지혜가 나야. 지혜가 나야 이 생활을 할 수가 있지. 지혜 없으면 어떻게 생활한단 말이에요.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어요. 거기에서 사학도가 다 있는데. 그 다음에 뭐 대충 1시간 반 했는데 특별히 있는 것이 없어요? 그래? 더 없어요? 예. 그럼 여기서 마칩시다. 아, 싸.